자, 토요일 저녁입니다. 시험 문제를 다 내고 어, 시험 문제 관련 얘기를 할게요. 자, 이거 제가 1장부터 3장까지 시험 범위인데 그 수업 시간에 썼던 슬라이드 중에서 책에 없는 내용들은 제가 별도로 자료실에 방금 올렸어요. 그래서 이거 뭐 델타 G 구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실제 세포의 상황하고 그 전 세포의 상황하고 다르다는 거죠. 이거는 KEQ 평형상수로 구할 수 있는 표준 자유에너지 변화량. 이거는 정해진 값이라 그랬죠. 뭐 제 몸무게는 변할 수 있지만 제 생일 같은 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어떤 반응에 표준 자유에너지 변화량은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진 값이죠. 이 평형상수가 정해진 것처럼 평형상수의 함수값이라 그랬죠. 하지만 실제 상황은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농도를 넣어서 실제 상황은 어떠냐. 보니까 여기서는 어땠어요? 여기서는 플러스 410 칼로리 퍼 몰 양의 값인데 실제 상황에서는 어땠어? 아이고야 이거 잘 안 넘어가. 여기서는 음의 값이 나오죠. 자, 그래서 요걸 갖다가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그랬듯이 로그 값 같은 것은 다 주니까 계산기도 필요 없고 그냥 산수만 할 줄 알면은, 요즘은 산수란 말 안 쓰나? 수학이죠. 초등학교도 다 풀 수 있는 문제니까 큰 걱정하지 마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제를 냈어요. 이걸 문제를 한 두어 번 냈는데, 물론 매년 문제를 조금씩 바꾸긴 했는데 이제는 시킬 때가 된 것 같아서 문제를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글라이콜라이시스 해당 작용의 첫 번째 엔자임은 우리 헥소카이네이즈죠. 헥소카이네이즈. 그런데 간에는 글루코카이네이즈라는 게 있어요. 똑같이 글루코즈에다가 6번 탄소에 인산을 붙여서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를 만드는 것인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Km 값과 Vmax 값이 서로 다르죠. 왜 간에는 이런 게 있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문제를 냈어요. 이건 아마 이 3장 추가 슬라이드에도 내용이 나올 테니까 그때 가서 다시 자세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자, 이건 이제 글라이코젠의 대사 과정이죠. 자, 여기 글루코즈가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로 바뀌고 글라이코젠으로 저장되려면은 글라이코젠이 1번하고 4번이 글라이카시틱 본드로 연결되어 있죠. 글루코즈가 쭉 연결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포스페이트가 6번이 아니라 1번으로 옮겨가요. 왜? 1번에 붙어 있다가 떨어질 때 그 자리에 딱 붙으려고. 그리고 또 UDP 뭐 글루코스 이런 것들을 갖다가 경유해 가지고 이제 여기 글라이코젠에 이제 유입되는 거죠. 사실 글라이코젠에서 반대로 분해되는 것은 이 반대의 경로를 따르게 되죠. 자, 어쨌든 글루코즈가 남아돌 때 이렇게 저장하는 방법인데, 글루코즈가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로 바뀌었다가 우리 글라이콜라이시스에서는 어떻게 돼요?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가 프럭토스 6포스페이트로 바뀌죠. 그런데 글라이코젠으로 저장할 때는 그렇게 저장하면 안 되니까 글라이콜라이시스로 가면 안 되니까 이제 글루코스 1포스페이트로 바꾸는 거죠. 그죠? 그런 과정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를 냈는데, 잠깐만요. 하루 종일 일을 했더니 정신이 없네. 녹화가 좀 되고 있구나. 네. 요거는 뭐 TCA 사이클 배운 다음에 시험 문제 내야 되니까 이거는 안 냈어요. 문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장의 추가 슬라이드 내용이죠. 여기 보시면은 제가 지난번 수업 시간 때 얘기를 했는데, 글라이콜라이시스의 10개의 스텝과 글루코니오제네시스의 11개의 스텝이 있죠. 그 중에서 서로 공유하는 것들이 있고 서로 공유하지 않고 다른 효소에 의해서 상행선과 하행선, 글라이콜라이시스와 글루코네오제네시스가 각각 별도로 조절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죠. 근데 그런 과정은 대개 이제 카이네이즈에 의한, 예를 들어서 헥소카이네이즈, 그리고 포스포프럭토카이네이즈 1, 그리고 마지막에 파이루베트 카이네이즈,
그런 것들은 카이네이즈니까 그 반응을 역반응을 진행하려면은 ATP를 갖다가 합성하는 그런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서 글루코니오제네시스에서는 글라이콜라이시스에 똑같은 효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1번, 3번, 10번인가? 그것들은 다른 효소가 쓰이는데 신기하게도 7번은 얼렁뚱땅 넘어갔죠? 7번은 왜 그랬냐?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어요. 이 개구리 그림 기억나죠? 어디 갔어? 뭔가 찝찝한 기분은 무엇인가? 그래서 7번 단계 이거 얘기했죠. 7번 단계는 그 농도에 의해서 정해진다. 그래서 델타 G는 G 프라임은 델타 G 프라임, 델타 G로는 표준 상태는 1대1일 때는 마이너스 18.9 칼로리가 아니라 킬로줄이에요. 줄하고 칼로리는 어차피 같은 에너지 단위죠. 이렇게 차이가 나지만 되게 음의 값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0에 가깝다. 그래서 리버서블하다는 거죠. 실제 상황은 표준 자유에너지 변화량이 아니라 실제 자유에너지 변화량은 0에 가깝기 때문에 7단계는 리버서블하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보는 문제도 하나 있어요. 당연히 물론 당연히 계산값들은 다 주어지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산수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반드시 단위를 꼭 정확하게 쓰세요. 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고백 드릴 게 있는데, 자, 이게 1장에 있는 연습 문제죠. 제가 또 결정적인 오타를 만들어 가지고, 물론 이 문제가 그대로 나오진 않았어요. 여기 보시면 기체상수가 1.987 킬로칼로리 퍼 몰도 K라고 돼 있죠. 킬로칼로리가 아니라 그냥 칼로리죠. 예, 이거 죄송해요. 제가 문제에는 제가 똑바로 칼로리 써서 넣었으니까 그건 문제에는 제가 기체상수 같은 것도 줬으니까 그 문제 낸 것으로 푸시면 돼요. 자, 이 그림이 무엇이냐? 우리가 굶는다거나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거나 그럴 때 이제 혈당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 몸은 큰일 났다 하고 이제 글루코즈를 만들죠. 왜? 피 안에 있는 글루코즈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왜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뇌가 글루코즈만을 주된 영양분으로 먹고 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뭐 심장도 중요하고 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뇌죠. 그죠? 그래서 뇌로 글루코스를 보내기 위해서 글루코스를 어디서 만들어요? 헤파틱 티슈, 즉 간에서 만들죠. 자, 그래서 혈당이 떨어졌다는 신호가 오면은 글루카곤, 그러면 이렇게 아데닐레이 사이클레이즈 기억나시죠? 사이클릭 AMP, pKa가 올라가면은 자, 글라이코지놀라이시스는 뭐예요? 글라이코젠을 라이시스, 글라이코젠을 잘라서 글루코스를 만드는 거죠. 즉 혈당을 올리는 거죠. 그리고 또 글루코니오제네시스, 이거는 포도당 신합성, 그죠? 글루코니오제네시스 역시 혈당을 올려야 되니까. 그 반면에 글라이코젠 신테시스, 지금 글루코스가 부족한데 글루코스를 이어붙여서 글라이코젠을 만들고 있을 여유가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글라이코젠 합성은 저해하고, 그리고 글라이콜라이시스도 당연히 억제하겠죠, 그죠? 그럼 글루코스가 부족한데 글라이콜라이시스를 할 필요가 없잖아. 이런 반응이 이제 간세포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거를 소재로 해서 문제를 냈으니까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마시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너무 친절하다. 이렇게 착하게 사는데 왜 나는 자, 그래서 자, fast acting transient mechanism, 글루카곤 signaling inactivates pyruvate kinase via phosphorylation. 글루코스 레벨이 떨어지면 글루카곤 호르몬이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은 파이루베트 카이네이즈 뭐예요? 글라이콜라이시스의 마지막 엔자임이죠. 그걸 억제해서 글라이콜라이시스 전체를 억제하는 거죠. 왜 억제를 할까? 간에서 지금 글루코스를 만드는데 글라이콜라이시스가 활성화되면은 기껏 만든 글루코스를 다른 조직, 뭐 혈관을 통해서 뇌로 보내고 그래야 되는데 그 자체에서 글라이콜라이시스를 통해서 간세포에서 분해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liver is a net producer of glucose during fasting and starvation. 우리가 굶거나 쫄쫄 굶거나 더 쫄쫄 굶으면은 간에서 포도당을 만들어낸다. 어떻게? 글라이코젠을 잘라서 글라이코지놀라이시스 그리고 글루코니오제네시스, 그죠? 그걸 통해서 만들어낸다. 그런데 이거는 혈당을 올리기 위해서 쓰이는 거지 cannot be used by the liver. 간에서 쓰면 안 된다. 그래서
간의 글라이콜라이시스 needs to be off. 꺼져야 된다. 그죠? during fasting and starvation. 굶었을 때는. 그래서 만들어진 글루코즈가 간에서 산화되지 않고 futile cycle. 그죠? futile cycle. 우리가 글루코즈를 만들고 또 글루코즈를 또 분해해 버리면 그게 헛된 사이클. 군대에서 땅 팠다 땅 묻었다 그러는 거 얘기했죠. 썼죠. 자, 그런 식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좀 전에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글루카곤 같은 시그널링이 오면은 간세포의 글라이콜라이시스를 억제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정도고요. 제가 추가로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은 이 정도고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를 냈나 잠깐만 볼게요.